네, 주식심화론입니다. 오늘 월요일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이번 주 시장 이벤트 점검입니다. 네, 일정에 따라서 이번 주에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일어나게 될지 혹은 시장 추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혜진, 문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 흐름을 또 모처럼 이렇게 쭉 봤더니 지지난 금요일이더라고요. 7월 9일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때 장중에 3,188포인트, 코스닥은 1,013포인트 저점을 기록했는데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는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김혜진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사실 이렇다 할 굵직한 경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발표하는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번 주는 좀 관망세가 좀 짙을 것 같은 예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27일, 28일 날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FOMC의 연준 위원들도 조금은 발언을 좀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연준이 예상한 대로 또는 계획을 한 대로 정책들을 밀고 나갈지를 좀 예측하는 좀 눈치 보기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이런 관망세 속에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 쪽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 실적들이 발표가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기업들 실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나왔던 기업 실적들도 다 좋게 나온 상황인데 그런데 또 지금은 실적이 또 좋게 나온다고 해서 또 주가가 또 올라주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잘 나와도 뭐죠? 실적 피크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렇죠. 네, 진짜 잘 나와도 문제고 또 이건데 또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또 그러니까. 네, 참 골치 아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선반영이 실적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다음 이미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피크아웃 우려감도 있고 경기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다 걱정하는 시선들이 또 없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실적을 좀 그래도 실적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도 잘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예상되어 있는 기업들 실적이 IBM, 넷플릭스, 트위터, 인텔 그리고 통신 관련 기업들 버라이즌이라든지 AT&T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이들 기업들 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 지금 당초 예상보다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보다는 또 다음 주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성장주들 애플, 구글, 그다음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어서 다음 주의 실적들 그리고 FOMC를 좀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 좀 시장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 증가세가 메타버스에 밀려서 로블록스에 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로블록스에 그 10대 미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머물다 보니까 넷플릭스 쪽의 구독자는 좀 둔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또 많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네요. 그렇죠. 반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반전 포인트 일단 실적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스닥의 흐름과 좀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성장주들의 흐름과 같이 주가라든지 아무래도 피크아웃 우려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지금은 또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또 지금 하반기 또 내년에 있을 이제 계획들을 좀 들어보는 발표로 좀 삼아서 그 기대감이 또 생긴다면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면 또 성장주 쪽으로도 흐름이 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요즘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하고 시장 반응 보면 느끼는 게 딱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잘 나오면 잘 나와서 피크하시라고 하고 못 나오면 못 나왔으니까 우려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 TSMC 같은 경우도 잘 나왔거든요.
잘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야 그거는 알겠어. 잘 나오는 거 당연한데 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를 더 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앞선 거부터 쭉 이제 소위 말하면 시나리오를 다 짜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새롭게 더 나올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건데 뭐 재료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빠졌고 그 전에 발표됐던 마이크로는 실적도 괜찮았는데 전망치도 좋았어요. 그래서 뭐 증설하겠다. 이게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증설하겠다. 그러니까 뭐 증설한다고? 그러면 또 빼야지라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치면 증설을 한다라는 거 그만큼 업황이 좋은 건데 이 또 증설하니까 또 디램 가격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디램 가격은 천장부지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종목들이 안 올랐잖아요. 안 오른 이유는 그거잖아요. 야 가격은 올라가도 사실 지금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뭐 매출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안 갔잖아요. 비관론이네요. 네, 그래서 딱 말한 게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래. 그래서 우리 이제 생산될 거야. 네. TSMC도 그랬잖아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관련 부분은 하반기 풀릴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은 요즘에 흐름 보면 센티멘탈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도 제가 보기에 좋은 거 이야기해도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당분간 안 될 것 같고 이게 네. 풀리려면 확실하게 시장의 우려감을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9월달 이후. 그러니까 9월달 이후에 애플 쪽에 대한 이제 이 반도체 모바일 디램이 이제 찍어내고 그게 이제 재고가 쌓이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9월 정도 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애플이나 구글이라든지 이쪽에서 재고를 쌌는지 안 쌌는지가 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그거 확인하고 사는 거 좀 늦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좀 시장이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잘 나와도 떨어지고, 네. 예, 뭐 증설한다 해도 떨어지고 뭐. 그러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안 쌓고 아니죠.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이 예. 사실 모바일 쪽 반도체가 안 좋았던 건 모바일 쪽의 오더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관련 이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모바일 쪽에 매출, 그러니까 많이 소위 말하면 안 팔릴 것 같아서 20% 정도 감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력 반도체 이게 이제 차질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중저가 모델은 또 그것 때문에 안 팔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디램이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잘 안 나갔는데 이게 이제 중국 쪽은 그러면서 재고가 엄청 줄었어요. 이제 중국 쪽은 재고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지금 오더를 한 20% 정도 예상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모바일 업체들은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관련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예전에 많은 서버 쪽에 재고를 쌓아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대규모 AI라든지 그 다음에 서버 디램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서버 증설을 하면서 많이 메모리를 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 오케이, 알겠어. 쓰는 건 나는 인정한다. 오케이. 그러면 재고를 줄어들었는데 재고가 줄자마자 바로 이 재고를 늘릴 것이냐, 이들 기업이. 그러니까 바로 주문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죠. 메모리 가격이 저렇게 높은데 굳이 이런 업체들이 지금 메모리가 높은 가격에서 네. 주문을 할 거냐, 예. 아닐 것이다. 기다렸다가 네. 당장에 쓸 거는 있으니까 재고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그리고 좀 떨어지면 주문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지금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비싸니까 간밤에 지난 금요일에도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 이 안에서도 고소득층도 구매를 미루고 있다. 그렇죠. 기업들도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네, 구매를 미루고 있다. 지금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기 맞죠.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시각이 소비자들, 기업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적인 측면에서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뭐 전망을 좋게 내놓는다든지 실적이 좋았을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각 기업들이 너무나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TSMC도 일본 기업이랑 동맹하기로 했고 또 이제 인텔도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근데 삼성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이 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데 뭐 그렇죠. 김혜진 전문가님은 반도체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물론 업황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는 지금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뭐 서버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이고 데이터 증설에 대해서는 여전하다. 그런데
최근에 좀 우려감이 있었던 부분에서는 모바일이었거든요. 모바일 쪽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부터 불어온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수급 약화, 그리고 거기에 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도 저희가 파운드리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한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뭔가 입지가 조금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초격차로 1위를 지금 앞서서 지금 따라가야 될 판에 뭐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삼성전자와 TSMC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선 좀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술 격차에서 이미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인텔이 좀 뭔가 좀 빠르게 공격적으로 지금 파운드리 시장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뒤늦게 지금 뛰어들었지만 이미 TSMC와 삼성전자가 이뤄놓은 이 기술 격차가 꽤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뭐 수치상으로는 지금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2위, 파운드리 2위에서 좀 샌드위치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라고는 하지만 이 기술 EUV 공정에서의 이 파운드리 기술력은 또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지금은 뭔가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이슈가 있는 것 부분을 같아서 계속 이제 망설이고 계신데 맞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그렇죠. 얘기만 하잖아요. 뭐 2분기 실적 발표하고서도 파운드리 얘기. 총수의 부재가 가장 크죠. 예. 총수 부재가 가장 크고 이번에도 보면 텍사스 쪽에서 뭐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총수의 부재잖아요. 10조가 네. 넘는 투자를 지금 현재 CEO가 월급쟁이 CEO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엔 총수의 부재가 가장 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총수는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조금 샌드위치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뭐 삼성전자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팁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요거를 오해하고 계신 분이 좀 계셔서 요거 하나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3나노, 뭐 5나노, 뭐 10나노 이런 것들 나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TSMC가 3나노, 뭐 삼성전자가 5나노, 인텔이 뭐 10나노로 하면 이게 표준화된 나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말하는 5나노랑 그 다음에 TSMC 5나노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텔의 10나노와 삼성전자의 10나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회사에서 네. 이게 이 기준으로 이건 5나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인텔이 10나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의 7나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인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TSMC가 뭐 예를 들어 뭐 3나노로 갔다. 삼성전자 5나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뭐 격차가 많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근데 조금 아쉽게 약간 역전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같은 라인에서도 삼성전자 라인, 그러니까 나노가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TSMC보다도. 네, TSMC. 같은 나노에서.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나노가 언제든지 총수가 돌아온다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충분히 말씀을 가능하죠. 하고 싶으신 예, 거죠. 그 이야기를 네.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나노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붙이는 거예요. 예. 네, 김혜진 전문가님은 인텔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다. 지금 돈을 쏟아붓지만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가기에 네,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인텔이 만약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면 34조 원 규모인데 이게 역대 최대, 인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 이벤트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뭐 일단 뭐 앞에 이야기 다 했는데 예, 뭐 그나마 저 찾아보면 ECB 네. 통화정책 회의겠죠.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두드러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코스피는 잘 안 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명확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은 좀 달러 캐리 자금이 이탈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에는 달러 캐리 자금들은 대부분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도 그냥 뭐 이렇게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한 특정 종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바스켓 매매로 그냥 다 팔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대형주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액티브 펀드들은 종목별 장세를 취할 때 어쨌든 좀 이 달러 캐리 자금에서 달러 캐리 요 노이즈에서 약간은 좀 여유로울 수 있는 코스닥을 좀 공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한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강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 강세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ECB가 여전히 지금 현재 돈을 줄일 생각이 없어요. 계속 지금 돈을 푼다는 거고, 근데 ECB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ECB도 그렇고요, BOJ도 그렇고 한 번 실책을 했잖아요. 네. 원래 미국이 계속 돈 풀고 있을 때 본인들이 조금 괜찮아져서 이거 금리 인상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로존 리스크 터지면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오판을 했구나. 돈을 뿌릴 때는 진짜 끝까지 뿌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드라기 총재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라가르드 총리까지 계속 계속 이제 팽창적 통화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ECB 쪽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완화적인 통화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유로화의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또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ECB에서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달러 강세가 살짝 누그러지고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ECB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 확산세도 만만치 않고 여전히 미국보다는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가파르진 않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이 긴축 스탠스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면 유로화 약세는 또 이어질 것이고 달러 강세도 유도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시장에 약간은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은행이 8월 혹은 10월, 8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긴축의 포문을 우리가 열게 될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이번 주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에 7월 FOMC 27일, 28일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앞두고 기업 실적 발표와 ECB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또 통신 그리고 넷플릭스 등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고요. ECB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서 달러화의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강의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월요일 두 번째 강의 주제, 폭염 관련주 급등, 주가 전망 및 대응 전략은입니다. 제 기억에 지난주 화요일에 김수경 앵커도 오프닝 멘트로 덥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멘트를 할 때 제가 오프닝 멘트를 쓰거든요. 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나도 덥다고 얘기할 건데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폭염주가 랠리를 펼쳤죠. 네. 다들 더워서 그런가 봐요. 지난주부터. 네. 맞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원인을 김혜진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더워서. 네, 인 것 같고요. 지난주나 오늘까지는 이 장마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습적인 소나기도 있다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드디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더위가 지금 예고한 바로는 역대급이 될 것이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싫네요. 18년도 더웠어요. 2018년 정말 더웠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보다 더 더울 수도 있대요. 네, 저도 재작년에 더웠던 거, 작년은 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작년은 장마가 길어도 덜 더웠죠. 네, 네. 근데 재작년은 확실히 더웠던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도까지의 지금 체감 온도를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40도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인도도 아니고. 진짜요, 네, 네. 진짜 아열대성 네. 기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더우니까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여름 관련주들이 지금 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뭐 변이까지 네. 일어나고 있고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 휴가도 이제 좀 못 가시고 이제 안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면서 내부 활동이 오히려 더 증가를 했으니까 아 그러면 그럴 바야 안 되겠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꿔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판매량도 지금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치로도 지금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작년에 같은 해 기간에 대비해서 지금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고 최근엔 또 뭐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치가 좀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이 수치가 지금 700%가 넘게 지금 작년 같은 기간에보다 한 달, 6월 달 내에서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증가를 했더라고요. 소비가 좋은가 봐요. 어제 제가 네. 이거 얼핏 이렇게 홈쇼핑 틀었는데 네. 맞아요. 그 저 매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매진 좋은가 완판 봐요. 이게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습기는 안 샀었거든요. 네. 홈쇼핑에서 네. 그렇게 잘 그렇죠, 팔릴 때 저는 제습기를 안 샀었거든요. 음. 창문형 에어컨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도 어떨지. 성능은 어떨지는 성능이 써보진 못해서. 제가 한번 네. 써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써보세요. 있는데 얘기해 왜냐하면 주세요. 제가 이제 방에 제가 그러니까 뭐 사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뭐 어차피 그쪽에 에어컨이 있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집에서 재택을 할 때 이제 방방마다 이걸 다 에어컨을 지금 저희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가 거실에 하나, 방 2개 있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보는 서재에는 제가 에어컨 안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일반 에어컨을 달기에는 좀 그렇고 실외기가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창문에 에어컨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한번 네. 써보기 얘기 드릴게요. 주말에는 해주세요. 채널 틀은 홈쇼핑 채널마다 이 네. 창문형 에어컨이 판매가 되고 매진이 되고 해서 지금 이틀 만에 지금 15억이 넘게 매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폭염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시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리고 또 올 여름에 좀 특징적인 것도 좀 꼽자면 원래 뭐 여름 관련주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뭐 폭염 관련주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에어컨, 선풍기, 뭐 제습기, 에어컨, 선풍기가 있는데 원래 장마철 이 관련주들이 또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제습기죠. 제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농약, 비료 관련주들도 이제 네. 뭐 태풍이나 네. 뭐 장마가 길어지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이런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올 여름은 또 장마가 짧잖아요. 지금 태풍도 지금 예상되는 게 없고 하니까 지금 이 관련주들은 또 흐름이 좀 약해요.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또 최근 원래는 여름 관련주 하면은 뭐 그 맥주. 그쵸. 맥주도 근데 있어요. 맥주는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확 많이 꺾였더라고요. 네, 회식을 못 하시니까 네, 확실히 아쉬워요. 아쉽고요. 사실 저는 많이 먹고 있는데 참. 따로 드시는 주가는 거죠. 안 가네요.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늘 제가 주가를 함께 굉장히 많이 올린다 생각하는데 술 더 하시잖아요. 네,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어떤 맥주를 먹어야 되나요? 저는 뭐 계속 테라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역시 하이트 진로. 잘 네. 만들었어요. 원래는 수영복 관련주들도 여름 맞아요. 관련주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 그렇게 거리두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의 기대감은 좀 낮아지긴 했어요. 수영복도 조금 낮아졌고, 그다음 원래 그 육개 가공, 닭고기 관련주들도 여름 관련주입니다. 뭐 물론 뭐 삼계탕. 그렇죠. 복날도 있지만 그 다이어트 많이 하시니까 여름에 다이어트 많이 하시니까 그 닭가슴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여름주군요. 지금 또 매출이 급증하는 게 홈트 용품입니다. 맞아요. 집에서 운동하는 용품이 다시 매출이 늘어난대요. 맞아요. 근데 다들 뭐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는데 운동하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스트레스 받는데 운동을 하시죠? 네, 운동하는 게 있어요. 더 네. 쌓일 것 같은데. 그러게요. 더 쌓일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하신 저는 뭐 수혜주로 이해 못하는 수혜주네. 네, 그래서 육개 가공주들도 원래는 네. 여름 수혜주로 닭가슴살 수요라든지 뭐 복날의 수요가 있는데 올해는 또 그런 흐름이 조금 덜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뭐 정말 폭염과 관련된 종목만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에어컨도 많이 트시고 뭐 이렇게 폭염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전력 수급이 지금 뭐 비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네. 2018년에도 저희가 지금 더웠을 때 그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정전 사태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게 안 그래도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지? 요즘에 공공기관들은 이게 안 못 틀어요. 틀게 그래서 한 네. 번씩 한 뭐죠? 한뭐 15시인가? 좀 늦게 가면 덥잖아요. 야근하실 때는 네, 거의 덥잖아요. 에어컨 없이 그냥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전력 수급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전력 수급 비상 상황과 관련된 또 이런 관련주들도 여름 수혜주로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예년과는 또 다르게 또 올해만에 또 폭염 관련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폭염 때 우리가 찾게 되는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까지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이 부족하면 또 원전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기승전 친환경. 우리 이렇게 여름에 계속 덥게 살 수는 없잖아요. 맞죠. 환경을 좀 그렇죠. 이거 글로벌적인 지켜야 한 된다. 현상이니까 예. 기후 변화에 의한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 맞는 친환경 관련 종목들도 계속 각광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름 수혜주 주가 움직임이 단발성에 그치게 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그래도 뭐 말복까지는 8월 10일이 말복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단 저는 아주 단발성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하다가 꺾일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서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폭염은 이번 주 후반부터니까 그때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막 뭐 어쨌든 뭐 체감온도 40도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폭염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문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동형 에어컨 이쪽에 판매량은 확실하게 많을 것 같아서 하루 이틀짜리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폭염 테마로서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쭉 가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앵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말복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네. 대신 순환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말 그대로 더위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창문형 에어컨이나 냉방기구 관련 쪽이 조금 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지나가면 결국 냉방을 많이 틀었으니까 전력이 많이 소비되겠지. 그러면 전력 관련 이 종목들이 다시 그거를 좀 바톤을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순환이 돼서 그래도 한 달 최소한 2, 3주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 뭐 이야기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폭염 관련주가 뜨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시장에 명확한 주도주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긴 하지만 네. 이게 시장이 큰 자금을 다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또 받기에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요게 약간 틈새 시장으로 제가 보기엔 조금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추세 상승은 가능성이 어렵겠죠. 예를 들어 뭐 파세코라든지 이런 식의 뭐 냉방형이 계속 뭐 팔리지는 않을 거니까 요 부분은 추세적인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추세적일 거는 있다. 앞서 지금 우리 앵커님이랑 이야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온실가스 저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친환경 관련 쪽이 괜찮을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블랙아웃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결국은 원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원전이나 친환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추세적인 부분일 수 있고 그거 아닌 지금 이제 단순히 딱 이 폭염 관련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래도 한 2, 3주 정도는 그래도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폭염이라는 모멘텀이 시장의 어떤 굵직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원전과 친환경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련주 가운데 탑픽을 꼽아볼게요.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폭염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있겠죠. 뭐 아이스크림 관련주도 잠시 움직였었고 또 뭐 LG전자, 롯데하이마트 이런 종목도 사실 엮이거든요. 근데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김혜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세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빙과류 한번 순환 오지 않을까. 네, 잠깐 이제 왔었는데요. 또 이렇게 폭염 관련해서 뭐 순환하는 와중에서 또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또 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또 올라와 줬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또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으로 전 빙그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빙그레가 올해의 지금 6월까지의 실적은 그렇게 기대만큼 잘 나오진 않았어요. 시장의 예상치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였는데 원인은 이제 역시나 장마가 있었고 생각보다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수요가 조금 덜해졌다는 거. 최근에 이제 그 출산율 저하도 지금 빙과류 매출이 좀 덜 나는 거에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잘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네. 그리고 디저트 카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바 아이스크림이나 콘 아이스크림 사 먹지는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덜 있었는데 이제 더워지고 최근에 또 무인 매장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맞죠. 무인 판매 아이스크림 네.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 매출이 잘 나와요. 빙그레가 또 국내보다는 특히 빙그레 지금 메로나가 지금 이건 뭐 해외에서 잘 나온다는 거 벌써 뭐 한 20년 전에도 메로나 막 브라질에 잘 팔린다 근데 아직도 잘 팔리나 보네요. 진짜 빙그레는 사실 메로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메로나가 없으면 어쩔 뻔했나 싶게 정말 지금, 해외에서 메론 맛이 나잖아요. 네.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로 맛있어서 이제 그 메로나가 미국에서 잘 팔린다는 거. 그래서 또 호실적으로 견인하는 부분들 국내보다 또 해외에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빙그레가 혜태를 인수를 했어요. 네,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사실 그 아이스크림은 빙그레보다는 혜태가 조금 더 강자거든요. 뭐 쌍쌍바도 있고, 돼지바. 뭐 누가바도 있고, 네. 돼지바도 있고, 뭐 브라보콘도 있고, 네. 브라보콘도 최근에는 좀 열심히 좀 마케팅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 10년 만에 배우 이병헌을 이제 캐스팅을 해서 CF를 시작했는데 그 매출 효과도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국내에서의 지금 아이스크림 빙과류 1위는 롯데입니다. 롯데인데 지금 빙그레와 혜태가 인수를 함으로써 지금 점유율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뭐 폭염 관련해서 아이스크림 관련주들도 한번 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중에서 또 실적 기대감이 앞으로 있는 해외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빙그레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여름 관련주에서 태경케미칼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태경케미칼은 아무래도 이 종목이야말로 또 정말 좀 탄탄한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탄산가스와 그다음 드라이아이스를 제조를 하는 국내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1위의 지금 드라이아이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경쟁사들은 연간 한 3,000톤을 생산하는 정도인데 태경케미컬은 한 8,500톤 정도를 생산하는 양이니까 좀 더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원료를 수급받는 것도 원래는 경쟁사들은 단일 수급처에서 공급을 받아서 만약에 그 단일 수급처가 뭐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된다 하면은 드라이아이스가 가격이 올라가고 막 생산이 안 되고 이런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는데 태경케미컬은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국내 4개의 지금 원료 수급처를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뭐 최근에 뭐 드라이아이스 수요 당연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배달 음식 많이 드시고 그다음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 지금 쿠팡 프레시 그렇죠. 요즘에 배송 많이 하시고 저도 쿠팡 프레시 많이 쓰거든요. 네. 보면 예전에보다 확실하게 드라이아이스 들어가는 양이 늘어난 건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한 2개 정도 넣다가 최근에 한 4개 정도씩 넣으니까 날씨가 더 더워지면 더 많이 넣긴 하겠죠. 네. 드라이아이스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태경케미칼은 긍정적이고요. 네. 그다음 탄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 태경케미칼 생산하는 게 지금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탄산가스, 그다음에 먹는 건 아니군요. 저는 탄산수에 들어가는 그 탄산가스. 아유, 먹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예, 있어요. 맞아요. 예, 먹는 것도 있는데, 이제 산업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조선업에 들어가는 탄산가스가 있거든요. 조선업의 공정, 그거 떼우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용접할 때 들어가는 탄산가스가 또 태경케미컬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선업황 회복에도 또 도울 수 있고 반도체 업황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폭염 관련주로서도 매력적이고 뭐 아니면 좀 중장기로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1위겠죠? 태경케미칼?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전방 산업이 우리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와는 다르게 많습니다. 조선, 반도체까지 포함하는 태경케미칼이었고요. 태경케미칼과 또 빙그레는 피해 상승,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 쪽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빙그레가 27.9%, 혜태가 12.7%, 이 둘이 합쳤습니다. 40.6%고요. 롯데제과가 31.8%, 롯데푸드가 15.3%, 롯데 계열이 좀 더 점유율이 높긴 하네요. 올 여름에는 누가 웃게 될까요? 자, 그러면 문서진 전문가님은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저는 꼽으시나요? 조금 더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그 파세코랑 일진전기를 일단은 이야기 드릴 건데, 파세코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야인시대에서 제가 이제 한보람 앵커랑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덥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우면 혹시라도 뭐 이거 여름 관련주가 갈까요? 라고 해서 파세코를 한번 봅시다라고 했는데 파세코가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제 당시에 그러면 수요일날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확실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파세코는 뭐 지금 사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상징적으로 파세코 관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신규로 접근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그래도 중요한 건 어쨌든 얘는 또 테마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날씨가 또 많이 더워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초입구 대비해서 에너지가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신 분은 5일선 이탈 안 하면 그냥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홀딩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파세코는 그냥 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오히려 이런 일진전기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상 지금 보면 이제 더워서 냉방용품을 많이 쓴다. 가동이 많이 한다. 그럼 결국은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전력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물론 뭐 스마트 그리드 많습니다. 많은데 뭐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많지만 어쨌든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 그래도 매출이 가장 괜찮은 회사. 사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7천억이 작년에 넘는 회사거든요. 꽤 괜찮은 회사예요. 꽤 괜찮은 회사고 일진전기는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뿐만 아니라 뭐 이 친환경 관련 쪽,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하면 초고압 이 직류 관련 케이블이 많이 깔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 또 납품을 하고 기술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일진전기는 또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내가 폭용 관련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 조금 실적이 좀 동반되는 일진전기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제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갭 상승으로 강하게 뛰었다가 지금 좀 음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음봉이 나올 때 저는 오히려 공략해볼 만도 한다 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전 테마도 엮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세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한 1차 매수 조금 더 떨어지면 한 2번 정도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원전, 초고압, 변전기, 케이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까지 포함하고 있는 종목, 오늘의 음봉을 잘 노려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제일 더운 날이 바로 또 중복이라고 하고요. 말복까지 8월 10일까지 모멘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게요.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시마론이었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니까 또 짜증나기도 쉬운 날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모쪼록 기분 좋은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 더 심화된 이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